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생각 사용 설명서. 서양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항상 인용되는 실험이 하나 있다. 벤자민 리베트가 1986년에 한 실험이다. 리베트는 실험 참가자에게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아무 손가락이나 하나를 위로 올리도록 하고 그 시간을 측정했다. 그와 동시에 참가자들의 머리에 전극을 설치해서 정기적인 스파크가 일어난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피실험자들에게 손가락을 올리기 약 1초 전에 뇌 속에서 정기적인 신호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참가자들이 손가락을 움직이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이보다 훨씬 앞선 1860년대에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 헤르만 헬름홀츠는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 중 상당수는 사물에 대한 의식적인 지각이 있기에 앞서서 뇌 속에서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지나 자유의지의 이러한 속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신치료자로서 내가 의지의 이러한 속성을 알았을 때 환자 치료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전에는 의지를 내고 안 내고는 환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또 일단 의지를 내면 그 의지에 따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지의 속성을 알고 난 뒤에는 환자가 어떤 의지를 내더라도 그것은 떠오른 것이고 그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환자가 어떤 조건과 상태에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든 의지가 다른 조건과 상태 속에 가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료자인 나와 이야기 도중에 환자가 좋은 의지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지금 일어난 현상일 뿐이고 환자가 집에 가서 다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다른 의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을 환자와 같이 의논해야 한다. 환자 스스로 좋은 의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즉 내부 조건을 조성해 갈 때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의지나 생각과 같은 정신작용의 속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어떤 여자 대학생은 치료 시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나에 대해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어떻게 가까운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것을 한번 듣고 싶으냐고 물으니 듣고 싶다고 하여 이렇게 말해줬다. 당신이 설명할 때도 당신이 경험한 것을 그 사람이 그대로 아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아온 것이 다르고 머릿속에 든 것이 다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때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를지는 알 수 없다. 당신이 설명한 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많은 부분을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생각이나 감정, 경험이 차지하고 너에 대한 것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너를 이해 못할 때는 다른 것이 그 사람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그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의지나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숙명론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숙명론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본질이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다. 숙명론은 정해진 운명이 있어 그것대로 모든 것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숙명론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미묘하고 복잡한 존재다. 순간순간 새로운 조건이 형성된다. 누구를 만나면 그것이 새로운 조건이 된다. 무엇을 생각해도 그것이 또 새로운 조건이 된다.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를 따른다. 과거의 영향을 받지만 지금 새로운 것이 또 내 속에 들어온다. 지금 이 순간은 아직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다. 과거를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는다. 과거와 현재가 만난다. 우리는 간단히 말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존재다. 아주 역동적인 존재다. 정체되어 있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 신체적 현상이 있으면 그것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인을 만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성인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성인은 만나기 어려우니 스승을 만날 수 있으면 좋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스승을 만난 경우가 많다. 내 경우도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만난 스승들의 영향이 컸다.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의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조성해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생각 사용 설명서. 서양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항상 인용되는 실험이 하나 있다. 벤자민 리베트가 1986년에 한 실험이다. 리베트는 실험 참가자에게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아무 손가락이나 하나를 위로 올리도록 하고 그 시간을 측정했다. 그와 동시에 참가자들의 머리에 전극을 설치해서 정기적인 스파크가 일어난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피실험자들에게 손가락을 올리기 약 1초 전에 뇌 속에서 정기적인 신호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참가자들이 손가락을 움직이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이보다 훨씬 앞선 1860년대에도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 헤르만 헬름홀츠는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 중 상당수는 사물에 대한 의식적인 지각이 있기에 앞서서 뇌 속에서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지나 자유의지의 이러한 속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신치료자로서 내가 의지의 이러한 속성을 알았을 때 환자 치료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전에는 의지를 내고 안 내고는 환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또 일단 의지를 내면 그 의지에 따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지의 속성을 알고 난 뒤에는 환자가 어떤 의지를 내더라도 그것은 떠오른 것이고 그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환자가 어떤 조건과 상태에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든 의지가 다른 조건과 상태 속에 가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료자인 나와 이야기 도중에 환자가 좋은 의지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지금 일어난 현상일 뿐이고 환자가 집에 가서 다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다른 의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을 환자와 같이 의논해야 한다. 환자 스스로 좋은 의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즉 내부 조건을 조성해 갈 때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의지나 생각과 같은 정신작용의 속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어떤 여자 대학생은 치료 시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나에 대해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어떻게 가까운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것을 한번 듣고 싶으냐고 물으니 듣고 싶다고 하여 이렇게 말해줬다. 당신이 설명할 때도 당신이 경험한 것을 그 사람이 그대로 아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아온 것이 다르고 머릿속에 든 것이 다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때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를지는 알 수 없다. 당신이 설명한 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많은 부분을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생각이나 감정, 경험이 차지하고 너에 대한 것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너를 이해 못할 때는 다른 것이 그 사람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그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의지나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숙명론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숙명론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본질이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다. 숙명론은 정해진 운명이 있어 그것대로 모든 것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숙명론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미묘하고 복잡한 존재다.
순간순간 새로운 조건이 형성된다. 누구를 만나면 그것이 새로운 조건이 된다. 무엇을 생각해도 그것이 또 새로운 조건이 된다.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를 따른다. 과거의 영향을 받지만 지금 새로운 것이 또 내 속에 들어온다. 지금 이 순간은 아직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다. 과거를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는다. 과거와 현재가 만난다. 우리는 간단히 말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존재다. 아주 역동적인 존재다. 정체되어 있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 신체적 현상이 있으면 그것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인을 만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성인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성인은 만나기 어려우니 스승을 만날 수 있으면 좋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스승을 만난 경우가 많다. 내 경우도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만난 스승들의 영향이 컸다.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의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조성해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